자, 이제, 오늘 첫 시간 수업인데요. 먼저, 이제 자료를 보시면은 일단 여기 문제 있어요. 문제, 그쵸? 문제 해서 오늘은 총 25문제를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5문제 정도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자료가 하나 있고요. 문제지 있습니다. 문제지 있고. 저는 여기 띄우는 거는 문제지는 띄우지 않고 이제 해설지만 띄울 거예요. 해설지만 띄워서 선생님들하고 볼 거고요. 문제는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문제지, 해설지 이렇게 같이 펴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요약, 백지 쓰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총 자료 3개를 펴놓으셔야 되겠지만 백지 쓰기는 문제 다 풀고 할 거니까, 요약하고 백지 쓰기는 문제 다 풀고 할 거니까 먼저 시작할 때는 요 문제지하고 해설지 이렇게 이제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의 그런 지금 공부가 되신 상황에 따라서 먼저 문제를 풀어보셔도 좋고요.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제 강의를 들으셔도 좋고요. 근데 1월에는 뭐 굳이 그렇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편안하게. 그래서 괜히 이거 못 푼다고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걸 뭐 지금부터 당장 풀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푸는 건지, 이게 어떤 문제인지 저한테 해설을 들으시고 해답도 보고 이렇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써나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풀어보셔도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지금 근데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잖아요. 나는 N수인데요. N수생 쌤도 그동안 잊어버리셨지 뭐 지금 다 기억하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단은 그 서답식 문제를 쓰기 연습도 안 되지만은 문제 파악도 지금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막 이런 얘기를 평소에 늘 많이 듣기 때문에,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답이 여러 개가 나오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여기 이제 한 가지 이론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답을 낼 수가 있는데, 보면 여기 문제에 힌트가 딱 나와 있어요. 문제에 이 이론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측면에서 답하세요. 여기 문제에 힌트가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 답이 여러 개입니다. 이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명백하게 힌트가 딱 나와 있는데 이게 뭐 다른 측면에서 막 답을 쓰고 이러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뭐 오늘 문제 같은 경우에 2번에도 보시면은 지문 2에서 4번 보시면 지문에 여기 이제 마음이론도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마음이론도 그 이점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유아들이 이제 마음이론을 습득해야 했을 때 유아들한테 오는 그런 장점이나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문에도 보시면은 성숙한 유아는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 안아주고 위로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마음이론 중에서 얘가 어떤 거예요? 친구가 슬프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친구가 느끼는 슬픔에 공감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마음이론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의 마음이론은 친구가 눈물을 흘릴 때 안아주고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론은 친구의 마음을 알고, 그죠? 친구의 기쁨이나 슬픔에 공감하고 어떤 사회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마음이론의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뜸 마음이론이라는 것만 딱 생각을 해가지고 마음이론의 다른 장점들을 막 쓰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쵸? 문제에 힌트가 딱 나와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힌트가 나와 있고 단서를 딱딱 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파악해서 묻고 있는 게 뭔지 그 묻는 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써야 되는데, 지금 우선은 이제 그거를 좀 연습을 하겠습니다. 묻는 말, 힌트,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 이런 거를 좀 찾아낼 수 있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답을 쓰실 때도 정확하게 근거, 사례, 그 다음에 이론, 설명, 이런 것들을 이제 써야 되는, 그런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 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지난해에도 그 서답식 문제를 채점을 하셨는데, 내가 채점한 거하고 실제 점수랑 완전 다르다, 막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10점씩 뭐 20점씩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이제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해설 강의도 올렸어요. 작년 거 해설 강의도 올리긴 했지만, 보면은 이제 그 출제자가 요구하는 거 하고 선생님들이 이제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하고 굉장히 많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일단은 요 이제 유아교육 개론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정리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겠지만, 우선은 문제를 읽고 답하고
이제 그런 핵심적인 부분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서 묻는 말에 정확하게 답하는 거, 그거부터 좀 터득을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나 이거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전에 내가 틀렸구나. 뭐 요 정도만 발견하셔도 좀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요 이제 서답형 문제로 유아교육개론을 보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부터는 또 기본 이론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막 이 지식의 상승작용이 막 일어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높이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밑에를 내려다보면은 어떻습니까? 전체가 조망이 돼서 보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실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문제 보고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제 수업 설명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는 요 실제 답안지 형식에다가 답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우리 학원에서 제작한 건데 실제 사이즈하고 거의 같게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비포 사이즈로 출력이 됩니다. 제가 요거 파일도 같이 수업 자료에 올려드릴 텐데 비포 사이즈로 출력이 되기도 하고 뭐 A4로 출력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비포로 출력해서 쓰시는 연습을 아예 처음부터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건 이제 무한 답안지예요, 제목이. 그래서 우리가 뭐 20문제, 뭐 30문제 막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니까 여기 문항 여기 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여러 장 출력해서 번호를 여기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1번은 한 문제로 묶어놨지만 2번에서 4번은 요 한 문항으로 또 묶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2에서 4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여기 문항 1이라고 쓰시고 답 쓰시면 되고 문항 2에서 4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다가는 답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수험생 유의사항에도 문항 칸에는 답 쓰지 마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제가 막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제 말을 잘 못 믿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아예 말씀을 드리면 이 이제 답안지를요 잘라서 채점관들한테 가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자르진 않아요. 이렇게 자르진 않아요. 선생님들 혹시 선생님들 답안지를 갖다가 이제 채점에 오류가 있어 이래갖고 가서 확인한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는데 확인해봤자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답안지에다 직접적으로 채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보내는데 자 어쨌든 여기다 쓰시면 안 됩니다. 수험생 유의사항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 쓰지 말라고. 문항 칸에 쓰지 말라 이런데 또 어떤 선생님은 또 여기다가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여기다가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막 이러시는데 아니 그 의심되는 일을 왜 합니까? 선생님들이 그 인생 걸고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하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제 말을 못 믿으신다 할지라도.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답 쓰지 마시고요. 여기에만 답을 써도 충분한데 굳이 여기다 쓰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답 쓰시고요. 자, 요거 밖에다가 그랬습니다. 이렇게도 하지 마세요. 이거 잘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끝까지 이렇게 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하시는 연습을 해주시고 그리고 뭐 그 수험생 유의사항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교육과정 AB 수험생 유의사항은 나중에 볼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호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건 문제에 있는 기호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문제에 만약에 기억이라고 돼 있으면 기억, 니은에 답을 쓰라고 돼 있으면 니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왜 두 가지를 쓰시오 이랬는데 두 가지 쓸 때 1, 2 이래갖고 내가 막 번호 붙여서 쓰는 거는 가급적 하지 말아주세요. 원래 번호대로 써주시고요. 만약에 두 가지를 써라 이랬으면 그냥 단어 같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단어가 아닌 경우에는 뭐 첫째, 뭐 둘째 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냥 뭐 간단한 단어는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렇게 쉼표하고 이렇게 쓰셔도 괜찮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답안지를 쓰시는 연습을 하고 우리가 시험 볼 때 답 쓰는 시간이 막 엄청 부족하잖아요. 사실 서답식 문제 같은 경우에 답 쓰는 그 시간이 엄청 부족한데 그죠. 그 시간 부족의 문제가 참 큰 문제인데요. 그 경우에도 제가 이제 많은 선생님들 만나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그런 경우에도 문제를 많이 풀어봤을 때는 또 시간이 모자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충분히 많이 풀고 공부를 많이 하고 딱 들어가면은요. 이 시간도 안 부족해요. 제가 많은 선생님들 보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차도 마찬가지고 2차도 마찬가지인데 당일날 엄청 떨리잖아요. 당일날 막 덜덜 떨리고 잘 안 되는데 그게 희한한 게
문제를 많이 풀고 들어가면 안 떨립니다. 안 떨려요. 자, 지금 이제 2차 앞두시고 계신 선생님들도 제가 지금 계속 만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저 처음에 만나실 때 이렇게 표정도 이렇게 약간 쫄아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표정도 이렇게 약간 쫄아갖고 덜덜덜 떨면서 막 수업하고 면접하고 이러던 선생님이 제가 이제 과제 왕창 내고 막 이렇게 해갖고 연습을 충분하게 하고 나면 표정이 딱 바뀌어요. 표정이 딱 바뀌어갖고 안 떨어요, 이제. 그래갖고 제가 막 얘기하죠.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안 떨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떨어요. 정말 안 떱니다. 그리고 면접도 안 떨어요. 안 떨고 딱 대답 잘해요. 필기도 마찬가지예요. 필기도 덜덜덜 떨리는 이유는 내가 요것만 공부한 거예요. 요것만 공부해서 요렇게 문제 요만큼만 풀었기 때문에 요렇게 나와야 되는데 덜덜덜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많은 문제를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풀고,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저하고는 이제 실전 모고 한 30번 이상은 볼 거거든요. 이제 그 정규 수업에 들어있는 실전 모고가 15회 정도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과목에 실전 모고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제가 수업 계획서에 안 쓴 실전 모고도 봅니다. 이제 공부하다가 선생님들하고 수업하다 보면은, 야, 선생님들 문제를 좀 더 푸셔야 되겠는데,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실전 모고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30번 정도는 저하고 실전 모고 보실 거고요. 실전 모고 이외에도 무수한 문제들을 다 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다 풀어보시면은 안 떨려요. 절대 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 돼갖고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게 아예 1교시 논술, 2교시 교육과정 A, 3교시 교육과정 B 이렇게 매일 그렇게 진짜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시간 맞춰놓고. 문제는 제가 충분하게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아예 리듬도 있잖아요. 일어나는 시간, 그 다음에 1교시에 논술 쓰는 시간, 이렇게 이제 익숙하게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때 그 시험 무렵쯤 돼서는 아예 리듬을 딱 맞추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면 절대 떨리지 않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원래 담이 커가지고 안 떨리고, 어떤 사람은 뭐 원래 심장이 막 작아갖고 떨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준비를 많이 하면 안 떨리고 준비를 안 하면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일날 안 떨리고 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문제를 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이해해야만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공부한 것이 점수하고 직결되는 그런 공부가 됩니다. 선생님들 밤새서 공부하시는데 점수하고 공부가 직결돼야지 공부 따로 점수 따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유아교육개론 지금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문제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론을 정리하고 요 시간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막 너무 비장하거나 너무 쫄지 마시고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지금부터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자, 그럼 잠시 후부터 이제 문제를 봐 나갈 거고요. 자, 저는 요거 해설하고 답을 띄워놓고 일단 놀이하고 이제 관련된 건데 1번 문제는 2019 개정 누리과정 관련된 거예요. 자, 조금 쉬었다가 우리 1번부터 이렇게 쭉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잠시 휴식하셨다가 우리 1번부터 문제 천천히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시겠습니다.